Welcome to One Stop Grammar. 두 번째 유닛입니다. 챕터입니다. 이 문장은요, 문장의 타입, 그쵸? 센텐스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이 센텐스 타입을 알아야 되는 것 때문에 몇몇 가지 그래머를 우리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냐? 나는 여자이다. 나는 여자인가요? 라고 하는 의문문이 생기죠. 이 의문문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나 해요. 에서, 나 해요? 라고 해서 동사를 올려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 부분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동사를 어떻게 의문문으로 바꿔주는 작용을 하기 위한 법칙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문문을 만드는 법칙에는 총 3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가 있는 경우, 그냥 일반적으로 do나 does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의문사를 이용하는 의문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문의 중에서 우리가 아까 비동사라고 했잖아요. 이 비동사는 뭐뭐이다 라고 해서 완전한 자기의 형태가 없어요. 우리가 집으로 치면 이 집이 있는지, 이런 집이 있는지, 뭐 요런 빌딩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대출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은행이나 영어권에서 뭔가를 빌려주려고 하니까 얘는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빌려주기에는 야, 그냥 네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도 I am a boy 라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am I boy? 너 스스로 자리 옮겨서 만들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비동사가 들어간 경우 He is a doctor. 그는 닥터다. 근데 이거를 또 의문문하게 닥터니? 라고 해야 되니까 얘를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is he a doctor? 자, 그래서 문장 안에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am과 are과 is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의문문을 만들 때 자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붙여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미국은 합리주의죠. 이렇게 뭐뭐이다라는 뜻이 정확하지 않은 동사일 경우에는 무엇든 대신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거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리 이동을 해서 의문문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with more example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동사가 아닌 이렇게 일반적인 뜻을 가진 동사가 와 있을 텐데요. 얘네들은 달린다, 가진다, 좋아한다.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고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의문문을 만드는데 영어는 합리주의라고 있잖아요. 굳이 네가 제대로 조건이 되는데 네가 왜 움직이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출을 해줄게. 라고 해서 do나 does를 이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아, 어떻게 매칭을 하냐고요? 이렇게 she runs가 나왔을 때는 does랑 매치를 해서 앞에 does를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s가 없을 때는 그냥 have, do 그대로 갖다가 do를 넣어주면 되고요. you like, s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도 do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네요. Does she run fast? Do I have a pen? Do you like it? But 영어는 합리주의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미 s를 달아서 들고 왔는데 뒤에도 굳이 s를 써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 does를 빌려왔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s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you had money 이렇게 해서 과거가 와버렸어요. have의 과거형이죠. 자, 이 과거가 왔을 때는 do나 does의 과거형인 did를 대신 빌렸어요. 자, did you have the money가 아니라 자, had니까요. 똑같이 did. 둘 다가 과거형이 돼버렸죠. 그러면 한쪽만 해.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니? 라고 해서 이 did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다시 have로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요. Did you have money로 바뀝니다, 여러분. 자, 비동사가 있는 경우, 비동사가 없는 경우에 의문문 만드는 법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More example sentence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쑥 집어넣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의문사가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 이런 법칙을 써서 벌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이 문장을 만들어놨는데 의문사, who, 누군지, 어디선지, 언젠지, 그리고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what 이런 것들을 쓸 때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의문을 제기하는 뭔가 특정한 대상이 추가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who, 장소가 대상이 되었을 때는 where, 그리고 시간이 이슈가 되었을 때는 when, 그리고 무언가, 어느 것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which, 그리고 무언가 물건을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what이라는 걸 추가를 해서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요. 이렇게 의문문을 아까처럼 법칙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앞에 이슈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갖다 붙여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쉽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똑같은 의문문이니까 뭐 다른 게 있나요? 오, 그렇죠. 얘는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묻는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when이라고 하면 장소를, why라고 하면 이유를, 그리고 where이라고 하면 장소가 아니라 여기 시간이죠. 여기는 장소를, 그리고 how라고 하면 방법을, 요걸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의문사가 있을 경우 그냥 앞에다 갖다 붙여주면 된다. 의문문을 평소대로 만든 거 다음에. 그런데 대답을 할 때는 yes나 no가 아니라 정확하게 묻는 거에 대한 타겟을 드러내줘야 된다. 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